자, 이번 강의 내용은 AD보드 구성 중심 소자 및 양부 판별법입니다. AD보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이, 이 그림에 보듯이 여기 MCU라는 게 있는데요. 이 MCU 안에는 이 폼웨어, 즉 운영체제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운영체제는 뭐냐면은 이 전자회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D보드에 의해서 모든 전자회로를 컨트롤한다. 예를 들자면 뭐 화면을 밝게 하라, 흐리게 해라, 또는 해상도를 좀 크게 하라, 좁게 하라, 또 소리를 크게 하라, 적게 하라, 뭐 인버터 전원을 온시켜라, 패널 전압 전압을 온시켜라, 뭐 이런 동작들을 다 이 MCU 안에 있는 OS가 컨트롤 하는 거죠. 우리는 단지 여기 OS 보드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누르는 것만으로 얘가 동작을 하는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립스보드 강의일 때도 많이 봤던 소자들은 뭐 레귤레이터라든가 뭐 이런 쇼트키 다이오드, 컨덴서 이런 거는 뭐 레귤레이터는 많이 봐왔지만 AD보드에서는 새로운 소자들이 등장을 하죠. 어떤 소자가 등장을 하냐면 이 스케일러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MCU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EPROM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수정 발진자로서 크리스탈이라는 이런 게 존재를 합니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지금 AD 보드는 보통 메인 보드라고 얘기하는데 뭐 주체가 되는 보드다. 그래가지고 이 보드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TV에서나 아니면 모니터에서나 이 AD 보드는 보통 메인 보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AD 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소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전 강의에는 AD 보드의 시그널 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전자소자를 양부 판별만을 잘해도 우리가 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AD 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소자가 어떤 게 있으며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양부 판별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D보드에서 많이 쓰는 그 전원 소자로는 우리가 레귤레이터를 쓰죠. 레귤레이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위칭 레귤레이터하고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즉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뭐냐면 어떤 전압을 인가받아서 내부 발진 회로에 의해서 원하는 전압을 출력시켜 주는데 그 출력된 전압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 발진 회로를 통해서 출력된 전압은 DC가 아니라 맥류성이기 때문에 교류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LC 필터를 통해서 다이오드하고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정류해서 쓴다 하는 개념이죠. 그럼 왜 레귤레이터는 리니어 레귤레이터 안 써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냐? 이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최대 출력 전류가 1A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자회로 공급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하지만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최소한도 3A 이상의 전류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는 거죠. 안에 스위칭 그 펄스 발진을 이용해 스위칭을 해서 우리가 3A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레귤레이터는 뭐냐? 안전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입력이나 출력 보호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출력을 내줘서 전자소자에 공급하기 위한 소자를 우리가 레귤레이터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전압이 출력인다 그러면 이런 소자들이 정상 동작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레귤레이터를 써가지고 항상 입력이나 출력 보호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레귤레이터는 전원 소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레귤레이터는 내부에 그 단자가 3개가 있는데 이런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단자가 3개가 있어요. 보통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라는 세 단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핀맵이 이 레귤레이터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레귤레이터를 정확하게 핀맵을 알려면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그 데이터 시트를 검색해서 핀맵을 검색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거죠. 그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하고 리니어 레귤레이터 차이점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이 레귤레이터 앞단과 입력과 출력단에는 콘덴서가 부착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왜냐면은 입력에서 들어오는 전압이 예를 들어서 노이즈성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 콘덴서가 한번 여기서 걸러주고요.
2차 측에 나온 출력 전압을 막바로 연결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한 단계 이 콘덴서를 거쳐서 좀 더 안정적인 전압을 이 소자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앞단과 뒷단에 붙어 있다. 뭐 여기도 좀 써 있네요. 그죠? 레귤레이터 특성상 AC 노이즈가 존재해. 왜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리니어 레귤레이터도 뭐 5V를 받아서 3.3V를 다운시킨다든가 1.8V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안에 내부의 회로에서 레귤레이션 동작을 하는데 이 노이즈가 발생이 돼요. 노이즈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직류 성분이 아닌 교류 성분의 어떤 그런 잡음이란 말이죠. 그런 게 얘를 전자소자는 그런 노이즈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콘덴서가 한번 필터링을 해주는 거죠. 필터링을. 그래서 이 콘덴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단에 달려있는 입출력단에 달려있는 콘덴서는 분량도 의외로 많죠. 그래서 용량 감퇴라든가 분량이 많습니다. 립스보드에서 분량 나는 거 많이 보셨죠. 특히 뭐 많이 보시는 게 2차 단에 뭐 초보자분들은 딱 열었을 때 콘덴서가 배가 딱 불러 있으면 아 이거 꿀술이네 하고 뭐 회심의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죠. 그만큼 이 콘덴서는 약방의 감전처럼 아주 정정 용량 감퇴 잘 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저가를 쓴다든가 콘덴서를 어떤 전해 콘덴서를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체 콘덴서인 솔리드 콘덴서에 비해서 수명이 짧다. 근데 뭐 단가 때문에 원가 때문에 솔리드는 잘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레귤레이터입니다. 레귤레이터는 뭐 항상 일정한 전압을 출력하기 위한 전원 소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종류는 두 가지. 스위칭 방식의 스위칭 레귤레이터와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뭐 DC-DC 컨버터다. DC-DC 컨버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DC-DC 컨버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직류 전압을 그죠? DC를 받아서 DC를 만들어 주는데 DC를 만들어 주는데 어떤 이거를 강압이나 승합을 시켜주는 장치를 우리가 보통 DC 컨버터라고 한다. 5단자 스위칭 레귤레이터 앞전에 얘기했죠. 그거는 12V를 받아서 안에 내부 펄스 발진 회로를 이용해서 그죠? 우리가 그 전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직류 전원을. 용어를 그래서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써요. 버크 컨버터 또 내지 스텝 다운 컨버터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강압형 컨버터예요. 12V를 받아서 5V를 다운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강압, 그죠? 승합이 아니라 전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항상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작은 거죠. 5단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도 버크 컨버터라고 볼 수가 있죠. 12V를 받아서 그죠? 5V를 다운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크 컨버터나 스텝 다운 컨버터는 강압형 컨버터다. 그 다음에 부스트 컨버터라는 걸 많이 써요. 이걸 또 스텝 업 컨버터라고 합니다. 이건 부스트 컨버터라는 얘기는 승합형 컨버터예요. 입력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높은 거죠. 12V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24V를 올린다든가 뭐 33V를 올린다든가 뭐 24V를 받아서 뭐 450V까지 올린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부스트 컨버터라고 한다. 지금 옆에 있는 그림 이건 부스터 컨버터입니다. 24V를 받아서 얘가 400V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얘를 가변할 수가 있죠. 볼륨을 통해서 가변 저항기를 써서 뭐 여러분이 필요한 전압을 올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TV나 립스보드나 SMPS나 모니터 립스보드 수리할 때 진단에 쓰는 건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아직까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스트 컴퓨터도 수리할 때 지그르다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벅 부스트 컨버터라는 거 뭐냐면 그죠? 여긴 벅 부스터죠. 강압과 승합기 모두 가능한 컨버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면은 좀 헷갈리지 마시고 뭐 어떤 분은 벅 컨버터라는 얘기도 쓰고 어떤 사람 스텝 다운 컨버터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이 강압형 어떤 높은 전압을 받아서 입력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만들어주는 그런 컨버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부스트라는 것은 승합형이다. 그죠? 작은 전압을 받아서 입력 전압보다 큰 전압을 출력시키는 거다. 벅 부스터는 양쪽에 다 승합과 강압이 가능한 컨버터구나.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그 수리를 하면서 또 여러분 어떤 걸 제작하면서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술적인 용어가 많이 출연이 되는데요. 이런 용어를 모르면 서로 대화의 어떤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용어를 이 전자회로를 다루는 사람들은 용어도 많이 알아야 돼요. 단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표준 용어를 좀 써달라.
제가 전기전자 기초하면서 뭐 일본 용어도 많이 그거는 좀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이 원어가 있어요. 표준 언어로 쓰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서 표준 그 기술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버터 종류를 좀 말씀드렸고요. 자,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리니어 레귤레이터와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자,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뭐냐면은 우리 AD 보드 설명할 때, 그죠? AD 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 12V를 받아서 여기가 주 전원부라고 그랬죠. 메인 전원부. 여기서 12V를 받아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 즉 펄스 발진 회로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5V를 출력해 준다 그랬죠. 그죠? 그죠? 5V는 뭐 그냥 쓸 수가 없죠. 이 맥류 성분이니까.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여기서 비로소 직류 5V를 만들어 준다. 그죠? 이 메인 전원부, 즉 주 전원부에서 만들어진 그 5V를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받아서 주 전원부로부터 강압된 전압을 받아서 최종 보호가 필요한 거. 최종 보호는 뭐죠? 스케일러, MCU, EPROM, 또 어떤 그 사운드 칩 이런 부분들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 소자를 우리 리니어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인풋, 그라운드, 아웃풋 이 세 개 단자가 있다고 그랬죠. 인풋으로 5V가 들어가서 그죠? 뭐 3.3V를 다운 시킨다든가 뭐 1.8V를 다운 시킨다든가 이렇게 쓰는 정도가 그 리니어 레귤레이터인데,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하고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보통 LDO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는 뭐냐면요. 만약에 뭐 7805다. 예를 들어서 7805라는 레귤레이터를 예를 들자면 12V가 들어가서 그죠? 5V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소수점 단위의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는. 그죠? 12V가 들어가서 5V를 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럼 LDO는 뭐냐? 입출력 전압 차이가 적은 데 쓰는 전원 소자죠. 예를 들어서 5V가 들어가서 1.8V를 다운 시킨다든가 3.3V를 다운 시킨다든가 2.5V를 다운 시키는 이 소수점 단위의 이 출력이 가능한 전원 레귤레이터를 우리가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 LD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뭐라고 그랬죠? 이게 자, 이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입력 전압이 그죠? 미니멈에서 맥시멈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12V면 항상 출력 전압보다 여기 보면 항상 이 출력 전압보다 3V 이상이 높으면 얘가 정상 출력이 됩니다. 그죠? 7805는 12V잖아요. 그래서 5V가 출력되지 않습니까? 출력 전압보다 항상 3V 이상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5V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8V 정도 걸어줘도 얘가 5V가 나오겠죠? 그죠? 미니멈에서 맥시멈이 있다는 얘기죠. 미니멈 8V 정도만 걸어주면은 5V가 출력된다고요. 이게 레귤레이터의 특성입니다. 그죠? 근데 나머지 게 뭐냐면 발열이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입력 전압이 8V고 출력 전압이 5V예요. 그 입출력 전압차만큼 우리가 나머지는 뭐냐? 이 열로 소비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공식을 예를 들자면 P는 IV죠. 그럼 입력 전압이 8V에서 5V를 빼니까 그래서 3V죠. 3 곱하기 우리가 이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최대 1A 밖에 못 나간다 그랬죠. 1A가 3W. 이 3W라는 부분이 열로다가 소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손실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지면 뜨끈뜨끈하다고요. 그래서 고급 제품은 여기다 히트싱크를 붙여서 아니면 요거에다 방열만 붙이든가 해서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좀 고가 제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달아야 되는데 안 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열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많이 교체하는 경우가 많죠. 열화가 된다는 자체는 뭐냐면요. 소자가 용량 감퇴가 돼요. 콘덴사도 열이 많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드라이업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안에 전해액이 마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용량 감퇴가 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요. 사람도 겉이 멀쩡해 서로 골병이 든 사람 있죠. 이 전자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열화가 심하게 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흰색인데 요게 보라색 같이 요게 이 보라색처럼 변해 있어요. 이 단자들이. 이게 구리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보라색으로 변하죠.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수리할 때 우리가 유관 검사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딱 보면 아 마탱이가 갖고 있겠구나 하고 전원장 측정해보면 뭐 아니나 다를까 많이 용량 감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두 가지가 있다.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LDO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하고 로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는 소수점 출력을 못한다.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입출력 차가 적은 데 쓴다. 뭐 1.8V 소수점 단위로 출력하는 것이 우리가 레귤레이터다. LDO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LM1117 3.3 그러면 LDO구나. 왜? 소수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출력 전압차가 적은 데 쓰는 그런 소자를 우리가 LDO 레귤레이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 손실이 좀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단자는 3개예요. 이렇게 3개. 1번이 인풋, 2번이 그라운드, 3번이 아웃풋인데, 이 레귤레이터는 단자가 다 이렇게 공통이지는 않아요. 우리 TR이라든가, 그죠? FET는 거의 단자 핀맵이 같죠? TR은 이렇게 있으면, TR이 이렇게 다리가 3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라고, BCE, FET는 단자가 3개죠. 이렇게. 게이트, 드레인, 소스, GDS 이렇게 얘기잖아요. 거의 같은데, 레귤레이터는 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항상 요 품명을 보고 데이터 시트를 검색해서 인풋, 그라운드, 아웃풋 단자가 3개라고 그랬죠.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든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든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든 단자는 3개예요. 핀맥을 봐야 된다고. 정 찾기 쉽다. 그 그라운드는 찾기 쉽잖아요. 디지털 테스터기 부자 모드로 놓고 검정 리드봉은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뭐 RGB 단자나 아니면 나사 박는 곳에 대고 적색 리드봉을 요런데 됐을 때 부자가 올리면 걔가 그라운드잖아요. 그럼 한 단자는 찾은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인풋하고 아웃풋이란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 단자가 3개가 나와 있지만 안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입력을 받아서 이 전압을 강압을 시키려다 보니까 어떤 회로를 통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너 다이오드도 있고 TR도 있고 저항도 있고 콘덴사도 있고, 그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요 아웃풋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죠? 여기에 적혀있는 이 레귤레이터 적혀있는 이 전압이 출력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좀 잘 나가는 부품이다. 그래서 TV 같은 AD 보드도 보면요, 레귤레이터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LDO 레귤레이터들이 많이 달려있는데, 얘네들을 많이 교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780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780은 12V가 들어가서 5V를 출력시키는 건데, 레귤레이터,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뭐냐면 최대 출력 전류가 1A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원부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는 겁니다. 자,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볼 거는 없고요. 요 핀맵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자꾸 데이터 시트를 바라봐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리를 많이 하다 보면 언제 데이터 시트를 찾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부품들 같은 경우는 소자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외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익혀라. 그래서 자꾸 데이터 시트를 바라봐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왜 스위칭 레귤레이터 쓴다 그랬죠?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최대 출력 전류가 1A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A 이상 되는 것들은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는데,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내부에 펄스 발진 회로가 있어요. 펄스 발진을 해서 스위칭을 해가지고, 그죠? 어떤 출력을 해주면은 이 출력 전압은 그냥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쇼트키 다이오드 LC 필터를 통해서 직류를 만들어 내는 거죠. 내면서 얘는 뭐냐면 3A 이상의 전류를 출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고 있더라는 얘기죠.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DC 컨버터죠. 그죠? DC 컨버터. 얘는 부스트 컨버터가 아니죠. 지금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용어 세 개. 얘는 버 컨버터죠. 강압형 컨버터예요. 강압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전원부는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쓸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게 최대 출력 전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위칭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단점은 뭐예요? 이게 스위칭을 하다 보니까 스위칭 노이즈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스위칭하는 것들은 노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SMPS에서 1단계 EMI 필터를 거치는 게 외부에서 들어온 노이즈를 차단하고 스위칭 노이즈를 바깥으로 못 나게 차단하는 기능을 우리가 EMI 필터 또는 라인 필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얘도 스위칭 노이즈가 나온단 말이죠. 스위칭하는 제품들은 이 스위칭 노이즈가 문제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리니어 방식의 아답터하고 스위치, 지금 요즘 반 SMPS라는 아답터를 쓰는데 리니어 아답터는 뭐냐면 일단은 60Hz를 쓰기 때문에 그 고주파 트랜스가 굉장히 컸었어요. 주먹만 했다고. 근데 스위칭 방식을 쓰면서 굉장히 건선수도 작아지고 트랜스도 작아졌죠. 단점이 뭐예요? 리니어 기타는 스위칭 노이즈가 없단 말이에요. 스위칭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SMP는 스위칭 노이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단점이 또 있어요. 쓰다 보면. 근데 뭐 어떤 방식 자체가 지금 SMPS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노이즈를 방지하는 회로들이 안에 가만히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앞 단계도 얘기했지만 이게 5단자 레귤레이터가 있는 거고 이 다리가 8개 있는 SOP 8핀 타입의 이 레귤레이터도 있습니다. 그죠? 용도는 똑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얘를 쓰는 것보다는 요거를 많이 쓰는 추세죠. AD보드에 보면 거의 이 SOP 8핀 타입의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5단자가 아무리 차이도 없는데요. 그분은 이제 공부를 잘 안 하신 거지. 그죠? 소자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 쓰는 것은 그렇게 알면 돼요. 그죠? 암페어가 높은 암페어를 얘가 내부에 스위칭 발진 회로를 통해 스위칭을 해서 좀 높은 암페어를 만들어 주더라.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리니어 레귤레이터하고 좀 틀리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 동작 원리는요. 자, 1501-502라는 스위칭 레귤레이터, 요건 많이 쓰는 거죠. 자, 12V가 들어가서 이 50은 5V를 출력한다는 의미예요. 1502라는 얘기는 얘는 발진 주파수가 150kHz의 온오프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스위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 단자가 5개가 나와 있죠? 이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회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들어가면 이런 이 펄스 발진 회로, 스위칭 회로가 같이 겸해져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웃풋에다가 5V를 받아보는 건데 이 안에는 이 동작, 이런 구성 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OPMP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주는데 단자가 5개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회로는 복잡하다. 자, 1번이 12V가 들어가죠. 여기 보면 1번 단자가 핀맵이 자, 인풋이에요. 12V를 여기서 입력을 받는다고, 12V를. 그 2번이 뭐냐면 스위칭 아웃풋이라고 해요. 내부 발진 회로를 통해서 스위칭을 해서 2번 쪽으로다가 5V가 나오는데 얘는 뭐냐? 직류가 아니에요, 직류가. DC가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뭐냐면 AC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맥류라 맥류. 맥류 성분의 5V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을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하면 5V가 나와요. 하지만 수리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부분은 펄스 발진해서 출력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전압만 측정해서는 안 된다. 오동작이 됐을 땐 반드시 오시로스코프로 펄스 발진 파형을 찍어서 여기 150이라는 150kHz의 어떤 펄스 발진 주파수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신호가 왜곡됐는지 아니면은 발진 주파수가 미달되는지를 그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온오프 이거 있잖아요. 온오프 이게 150kHz 1초 동안에 150kHz라는 뭐예요? 그죠? 킬로는 1000이니까 1초 동안에 15만 번의 온오프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파형이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니다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단자로 이제 그 펄스 발진해서 맥6 5V가 나오는 거죠. 3번 단자는 그라운드겠죠. VCC가 있으면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4번 단자가 뭐냐면 이게 피드백이에요. 2차 측의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2차 측에 문제가 생기면은 펄스 발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뭐 2차 측에 쇼트가 됐다 그러면 펄스 발진을 중지해서 2차 측의 전압이 안 나오게끔 이 조정해주는 피드백 쪽입니다. 4번이. 5번은 뭐냐면 온오프 셧다운이에요. 그죠? 얘는 이제 보통 이 그라운드가 돼 있다고. 그라운드가 돼 있다는 얘기는 12V만 인가하면 얘가 레귤레이션 스위칭 동작을 해라.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답터 꽂으면 바로 여기서 5V 나오죠. 요게 이 그라운드가 돼 있다는 얘기. 5번 단자는 여기 보면 그라운드가 돼 있다면 온 상태를 의미한다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단자 레귤레이터하고 8핀짜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그 핀맵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8핀도 좀 약간 핀맵이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같아요. 1번 인풋, 2번 아웃풋, 3번 그라운드, 4번 피드백, 5번 온오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5단자든 8단자 레귤레이터든 항상 뭐냐면 아웃풋은 우리가 전압만지해서는 안 된다. 그죠? 전압만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파형도 측정해야 된다. 그죠? 전제 조건은 뭐? 정상적으로 나오면 이거 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자꾸 이상작동이 된다 그러면 전압도 찍어보고 파형도 찍어봐서 얘가 표기된 이 품명에 표기되어 있는 품번에 표기되어 있는 이 발진 주파수하고 일치하는가. 그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스코프상으로 잘 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어디에 많이 쓴다 그랬죠? 주전원부에서 12V, 5V를 만들어서 보조전원부 쪽에 LDO 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를 했죠.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그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요. 1501-50을 보면 얘가 여기 나와 있네요. 얘가 스위칭 주파수가 뭐냐면 150kHz에 3A를 출력하는 벅 컨버터라고 나오죠. 벅은 뭐라서 강압형 컨버터라고 그랬죠. 아까 벅 컴퓨터, 부스트 컴퓨터라고 했죠. 부스트는 뭐예요? 승합형 컴퓨터라고 했죠. 벅 컴퓨터라고 나오죠. 그래서 용어 같은 게 이게 나온다고요. 스위칭 레귤레이터인데 벅 컴퓨터 뭐지? 제가 앞전에 얘기를 안 해드렸으면 몰랐을 거란 말이죠. 얘는 승합용이 아니라 강압용이죠. 벅은 강압한다는 얘기거든요.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갖는다. 그래서 이 발진 주파수가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파형, 스코프로 파형 측정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봐서 익히면 되겠죠. 단자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 핀맵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얘가 이제 발진 주파수가 얼마나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1500-50이라는 것도 쓰고 1501-50도 씁니다. 예, 지금도 많이 써요. 쓰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제가 데이터 시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초보자들은 자꾸 이거 찾기를 귀찮아해요. 찾으니까 전부 영어예요. 나 영어 시력 짧아요. 아니 세상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카페에다가 구글 번역기 돌리면 대충 뭐 나오잖아요. 뭐 정확하게 요즘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해석 자체가 기술 용어도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아지겠죠. 그죠? 영어를 모를 땐 답답하죠. 그죠? 근데 이제 구글 번역기라든가 또 번역기가 또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발굴을 해서 또 이 데이터 시트 영문 싫어하지 말고 이 원어로 되어 있는 것도 좀 봐야지 우리가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내공을 쌓는 길이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시트 검색을 하시고요. 제가 레귤레이터가 스위칭 레귤레이터 5단자만 있다는 얘기는 안 했죠. 예, 이 8단자도 있다고요. SOP 8핀 타입. 그죠? 이 기능은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좀 뭐 피드백 단자가 있고요. 그죠? 여기 보면 인 12V가 들어가고 그죠? 스위칭 아웃풋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라운드가 있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같아요. 좀 회로는 좀 틀리겠죠. 내부 회로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아웃풋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뭐 이런 걸 통해서 제너 다이오드도 있고 저항도 있고 콘덴사도 있고 좀 이런 걸 통해서 안에 그 스위칭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5V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그죠? 얘는 스텝 다운 컨버터라고 돼 있죠. 벅 컨버터를 뭐라고 또 그런다 그랬어요? 스텝 다운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용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아까는 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스텝 다운이 뭐야? 이러지 말고 벅 컨버터는 우리가 스텝 다운 컨버터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부스트 컨버터는 뭐라 했어요? 업 컨버터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스텝 업 컨버터. 그건 승합형이다 이거지. 얘는 스텝 다운이니까 강압밖에 안 되는 거야. 강압밖에.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3A. 이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네. 요 ACT 4070 요것도 많이 씁니다. 지금 주로 AD 보드에 보면 많이 있어요. 많이 씁니다. 이걸. 네, 이걸 좀 보시고요. 자, 이제 AD 보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라 그랬죠?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라고 그랬죠? 왜? 스케일러, MCU, EPROM, 사운드 같은 경우는 걔가 동작하려면 걔 동작 신호를 어디다 얻는다? 이 수정 발진자의 발진 주파수에 실어서 동작을 하는 거죠. 이 발진 주파수에 만약에 12메가다. 12메가 발진 주파수에 스케일러에 동작 신호를 얹어서 동작을 한다. 이 크리스탈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주의자에 맞춰서 악기들이 동작을 하고
그 주의자에 맞춰서 박자를 맞추고 해서 앙상블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수정 발전자는 뭐냐면요. 이게 원래 만든 원리가 이 수정을 갖다가 어떤 일정한 각도로 잘라가지고 거기다 전극을 붙이니까 고유의 주파수가 나오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요거는 12메가짜리 어떤 거는 14.318MHz짜리 어떤 건 24메가짜리에서 이 수정 발전자는 보통 고정 발전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 그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그죠? 이 클럭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주파수 분할을 해가지고 각 소자에 필요한 주파수를 분할을 해서 주는 거죠. 그죠? 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AD 보드에 이렇게 보면요. AD 보드에 보면 수정 발전자가 크리스탈이 2개 있었어요. 지금은 없고 하나로 돼 있죠. 하나로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스케일러 들어가서 여기서 분할을 해서 딴 쪽으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구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왜 2개에서 하나로 줄였어요? 요즘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형화, 경량화, 직접화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그랬죠. 자꾸 부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기도 줄어들고 그죠? 무게도 가벼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일례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AD 보드가 듣는데 이거 롬이 MCU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2호로 나가는 게 MCU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뭐라고 그랬죠? 스케일러 안에 요즘 MCU가 포함된 원칩 스케일러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걸 모르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모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일부러 띄었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띈 자리는 없는데 그 원칩 스케일러 아니야. 원칩 스케일러 뭐예요? 참 답답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론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을 갖다 일정한 각도로 잘라서 붙이니까 나오더라.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규격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리 2개를 붙여서 여기다가 뭐 얘는 12메가짜리 얘는 뭐 24메가짜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수정 발전자다. 수정 발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AD 보드에서는 뭐 다른 소자 중요하지만 이 발진 소자인 그 수정 발전자 저 크리스탈이라는 게 중요하죠. 다 정상인데 동작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이 크리스탈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나름대로 뭐 스케일러에서 파형이 안 나오겠네. 그렇다면 가만있어 봐. 의심을 다른 정상인데 그럼 크리스탈이 발전 안 해서 동작 신호를 못 실어주나? 하고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압도 재보고 이 크리스탈에 12MHz면 12MHz 파형이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코프로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탈도 뭐예요? 크리스탈도 이 발진을 하는 소자죠. 발진 소자다 보니까 뭐? 전압도 재야 되지만 뭐를 재야 스코프로 파형을 재야 된다. 무슨 파형? 여기 표기되어 있는 12메가 12메가 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전압은 들어가는데 파형이 안 나와. 얘 죽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정을 해야 되겠죠. 자, 크리스탈의 동작 원리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뭐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자 보시면은 스케일러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라고 공조되어 있어요? 그죠? MCU하고 그죠? 크리스탈이 같이 공조가 돼야 돼. 크리스탈하고 MCU하고 공조되는 것은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거고 얘는 지금 이 GM56261이라는 이 스케일러는 이 크리스탈의 발진 주파수에 얘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얘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동작을 해서 이제 어떤 그 스케일러에, 뭐 어떤 영상 신호를 1차 변환해서 ALVDS 신호를 만들어서 이쪽 패널을 넘겨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보드는 약간 틀려요. 메인보드는 이 소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뭐 CPU도 있고, 뭐 PCI 쪽도 있고, USB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14.318이라는 고정 주파수를 만들어서 얘가 어디를 주냐? 이 클럭 제너레이터를 주는 거예요. 이 칩으로. 그럼 얘가 여기서 받아서 내부의 주파수 분할을 거쳐서 각 소자들이 필요한 장치들이 필요한 쪽에 이런 클럭을 분배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AD보드하고 틀린 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하나가 있죠. 그죠? 옛날에 2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보통. 근데 하나로 통합된 거는 여기를 받아서 여기서 분할을 해서 아마 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MCU가 동작하려면은 나중에 설명해 MCU 핀 배워오면은 S6
SK라는 게 있어요. 클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클락을 여기서 받는 거죠. 그죠? 그 걔가 동작을 하려면 발진 주파수에 걔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클락 SCK 쪽에서 파형이 안 나온다? 죽은 거죠, 뭐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부 판별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다. 크리스탈이라는 건 뭔지 알았죠? 크리스탈. 예. 내가 오케스트라 멤버라면은 우리 마스터가 있어야 된다. 마스터가 결국은 안 나왔어. 그날 연주회는 망한 거죠. 안 되죠. 예, 그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된다. 크리스탈의 표기 의미는 우리가 쓰는 AD보드에서 크리스탈은요, 거의 고정이 돼 있어요. 거의 표시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14.318하고 12MHz를 좀 많이 씁니다. 근데 다른 기기들은, 그죠? 뭐, 다른 기기들은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많이 쓰죠, 이렇게. SMD 타입, 이런 걸 많이 쓰죠. 근데 주로 우리 많이 쓰는 게 보면, 주로 12MHz, 24MHz, 14.318MHz, 뭐 간혹 요거 쓰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AD보드에서는 요걸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표기가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읽을 뭐 우리가 무슨 뭐 어떤 그 규칙에서 읽을 필요는 없죠. 그죠? 이게 단위가 메가니까 여기서 그냥 24다 24메가 12메가 14.14.318메가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그냥 크게 무슨 뭐 어떤 그 표기만 갖고 우리가 태클 걸 이유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로 데이터 시트가 있어요. 보면 여기 무슨 규격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찾아오면 뭐 이게 뭘 어쩌고 저쩌고 뭐 있어. 이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까지 뭐 알 필요는 있겠습니까? 예. 자, MCU 부분인데요. MCU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